네, 뭐 지수대도 그렇고요. 주요 이슈나 주변의 경제 동향들도 그렇고 중요한 시점, 중요한 목요일입니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일단은 1920까지 왔다가 지금은 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우선 반대되는 수급만 없으면은 1900포인트 밀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느닷없이 선물 한 9천 계약 정도 팔았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매도의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시름 넣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 스페인 이슈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무너질 것 같았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이렇게 잘 버티고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 연고점 2050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중국이 3분기 GDP 발표를 하는데요. 원자바오 총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지표가 어디였습니까? 중국 쪽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의 주식시장 움직임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안 좋았던 지표가 돌아서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어제 스페인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바운딩을 읽어냈습니다. 괜찮은 추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도 한번 보게 되면은 주택 지표들 방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계절성으로 따졌을 때 미국이 가장 좋을 때가 4분기입니다. 소비 시즌이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 시즌 몰려 있다라면은 그 이전에 재고 지표만 어느 정도 다운된다면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최근에 고용지표도 괜찮게 올라오고 신규 주문지수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섞어서 봤을 때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는 2050p 넘어설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기 이슈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 쌓인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11조 원 정도 쌓였습니다. 불안했으면, 이거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쌓았는데, 불안했으면은 많이 풀었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베이시스하고 연관돼서 움직이는 차익 거래가 다소 약해진 건 맞습니다. 예전에 하이 콘덴보다는 많이 내려왔죠. 근데 지금 비차익 거래, 이거는 그 베이시스 움직임하고 별개거든요. 정말 안 될 것 같았으면 단기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비차익 거래가 쏟아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지난번에 9천 계약 가까이 선물을 팔았었던 그 모습 이후에도 비차익을 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결제 약정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 9천 계약 가까이 팔았던 날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결제 약정이 11만 계약 가까이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0만 계약 정도 되죠. 만 계약 정도 줄었습니다. 일정 부분 전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도 비결제 약정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현선물 동시 매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안고 오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9천 계약 매도 이후에 매도 연속성 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일봉 보시면 매번 똑같이 말씀드립니다만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보다는 올해 기록했었던 연고 분위기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밑에 부분에서 지지되고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 초반에 대한 지지 신뢰도는 조금 더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석부터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연기금이나 보험권, 투시냐, 매수 여력이 없겠습니다만은 일부 기관들의 또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속성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흔들거리면서 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코스닥이 장기 박스권, 상향 돌파 가능한가 이렇게 주제를 달아봤습니다만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코스닥 일봉만 놓고 보면은 괴로우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뭐 테마주로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좀 흔들리는 과정인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스토리를 보유한 기업들, 어닝이 뒷받침되는 스토리를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쏠릴 것이다. 테마주로 갔었던 시각 자체가 상당 부분 밸류를 쳐다보기 시작할 것이다. 거래소 빌라는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이 지금 꺾인 거는요, 대표적으로 트렌드가 좋았던 주식들입니다. 뭐 밸류로 설명 못하는 테마주들 얘기죠. 주식의 기본은 어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8년, 2009년도서부터 올라가봐야 550, 빠지면은 뭐 한 450 이 정도에서 계속 등락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상단을 바로 뚫어내지 못하고 일정 부분 흔들거립니다. 지금 갤럭시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코스닥 종목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꺾일 거라고 보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박스권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거래소 빌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총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괜찮은 어닝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종목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관심 갖고 계신 쪽은요? 네, 우선 2050포인트 연고점에 대해서 돌파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못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닌 것뿐이지. 어제 시장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제 시장에서 거래소는 플러스가 나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거래소가 어제 0.7% 올랐고 코스닥은 0.38%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딱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쪽들 낙폭 과대들이거든요. 어제 뭐 조선주들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많이 박혀 있는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눈에 띄는 모습은 어제 지주사들이 3%씩 다 올랐거든요. 3% 이상씩. 종합 선물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회사군들의 전반적으로 반등을 예상하다 보니까 지주사들이 먼저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전부 다 거래소 낙폭 과대들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좀 전에 거품 빠지면서 이제 밸류를 쳐다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좀 꺼지면 스토리 기업들을 쳐다볼 필요가 좀 더 높아진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게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말이 되는 스토리 쪽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8 테마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윈도우 8이요. 뭐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이제까지 윈도우면은 PC 운영체제로 알고 계실 겁니다. 95%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요. 윈도우 8은 뭐 PC, 노트북,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바일 기기까지 통합적인 O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즘 댁에서 PC들 많이 안 보실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다 해결하시죠.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서 답답하신 분들은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이번에 윈도우 8이 나오면은 윈도우 8에 대한 교체 수요, PC 교체 수요를 자극시킬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도는 추가적으로 늘어갈 수 있겠다. 우리가 4인치짜리 핸드폰 쓰다가 7인치 쓰고 10인치짜리 지금 태블릿 PC 씁니다. 터치 패널이 계속 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윈도우 8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모바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터치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터치 패널주들이 약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1등 협력사, 버스트 벤더라고 부르는데,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죠.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각도가 매우 좋습니다. 안 빠졌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 개인 투자자들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잘 안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S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기울기가 조금 위로 가 있죠.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저거 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글로벌 모바일 패널,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널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지금 단번에 이런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터치 패널 쪽,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 유리한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멜파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 진입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갤럭시 S3와 노트2에 들어가는 터치칩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내에 들어가는 1위 터치칩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터치칩 매출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EPS가 2,400원입니다. ROE가 20% 구간이거든요. 밸류 10배짜리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 보셨겠습니다만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에서 5조 5천억 정도 본 걸로 봅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상당 부분 팔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터치칩, 멜파스가 다 됩니다. 긍정적인 기업이죠. 주가 추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은 이평선 밀집 지역군을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이평선 몰려있는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고 거래량 추이 보시죠.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에서 인기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도 한번 보시죠. 돈 냄새는 기관이 잘 맡습니다. 우리 국내 기관들 어디가 돈 잘 버는지는 기관들이 냄새를 잘 맡는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의 최근 수급 구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9월 19일서부터 제가 캡처를 떠났는데 17만, 30만, 10만 굉장히 공격적인 매입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기업들. 기관들이 이미 끌어당기고 있다.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에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 예상하고요. 어닝 추이 매우 양호하고 4분기 실적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용혁의 색다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각이 아직 부정적이시지 않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장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